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디를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디 알고리즘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욕심쟁이 알고리즘이 되거든요. 그리디라고 부를 때랑 다르게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막 떼쓰는 어린아이가 생각나고 뭔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번 강의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게요. 목차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더 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그리디가 뭐냐고 했을 때 꺼라위키나 뭐 기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매번 선택해서 지금 가장 최적인 답을 근시안적으로 택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비슷한 뜻이긴 한데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관찰을 통해 탐색 범위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의미해요. 바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디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 중에 이 그리디의 정의에 잘 맞는 알고리즘 하나 있어요. 바로 0x02강 정렬 1 단원에서 배운 건데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바로 머지소트에서 나왔던 건데 정렬된 두 리스트를 각 리스트의 크기가 nm이라고 할 때 O(n) 더하기 m에 합치는 알고리즘이에요. O(n) 더하기 m에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합쳐나가는 상황에서 현재 칸에 들어가야 하는 원소를 정할 때 n 더하기 m개의 모든 원소를 보는 대신 각 리스트에서 가장 앞에 있는 두 개의 원소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 덕분이었죠. 즉 이렇게 원래라면 on 더하기 m의 제곱이 걸렸을 텐데 관찰을 통해 on 더하기 m에 수행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리디 알고리즘을 푸는 방법은 뭐냐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을 거치면 가장 적절해요. 일단 직관적으로 보이는 풀이의 시간 복잡도로는 문제의 시간 제한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때 시간 복잡도를 더 낮출 수 없을까 관찰을 해보겠죠. 그러다가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방법이 생각나면 그 방법이 올바른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 후에 구현해서 문제를 통과하면 돼요. 하지만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 풀이를 할 땐 보통 수학적으로 꼼꼼하게 증명을 못하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고안하고 대충 주어진 예제에서 잘 돌아가는 걸 본 후에 강한 믿음을 가지죠. 아, 나의 이 그리디 풀이는 완벽하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구현을 해요. 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다행이겠네요. 그런데 뭐 인생이 늘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는 건 아니겠죠? 조금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문제를 보고 잘못된 방법을 고안해요. 그리고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방법이 올바르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현해서 제출하고 났더니 문제를 틀려요. 이 상황에 이르면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건데 틀렸을 때 내 풀이가 잘못된 건지 풀이는 맞는데 구현을 실수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코딩 테스트에선 시간도 쫓기고 마음도 조급하고 하다 보니 풀이의 정당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기보다는 감에 의존해서 풀이를 세운 후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코딩 테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거의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거나 정말 간단한 문제여서 나의 그리디 풀이를 100% 확신한다 하면 뭐 짜보셔야겠죠? 이렇게 짜서 맞으면 다행인데 틀린다고 하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해요. 아예 풀이가 틀린 건지 구현을 실수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풀이가 틀렸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래 붙잡혀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 멘탈이 흔들리겠지만 빠르게 손절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 뒤에 다른 문제를 풀러 가야 해요. 이와는 다르게 그리디 풀이를 찾긴 했는데 확신이 안 된다 하면 바로 풀기보다는 일단은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풀 게 없거나 종료가 한 20에서 40분 정도 남아서 뭐 아니면 도의 상황일 때 슬쩍 건드려 보는 걸 추천드려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디가 그렇게 코딩 테스트에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리드로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그리드로 착각을 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을 겪기가 더 쉬워 보여요. 그러니 그리드로 풀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말 100% 확신할 수가 없다면 바로 풀이를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들을 먼저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그리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맨 처음 풀 문제는 BOJ 11047번 동전 0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선 DP로 해결이 가능해요. 비록 DP 단원 내에서 같이 풀지는 않았지만 문제집 안에 동전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걸 풀었다면 이 문제의 DP 풀이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di를 가치의 합을 i로 만들 때 필요한 동전의 개수의 최소값이라고 정의했을 때 di는 min di 빼기 a1 di 빼기 a2 땡땡땡 di 빼기 an 더하기 1이 돼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동전이 A1인지 A2인지 뭐 AN인지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풀이를 하면 ONK의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풀이지만 아쉽게도 이 문제에서는 K가 최대 1억, N이 최대 10이어서 ONK는 시간 초과가 발생하게 돼요. 대신 이 문제는 그리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 50, 100, 500원 동전으로 물건 값을 지불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냥 500원 동전을 최대한 많이 쓰고 500원으로 지불할 수 없게 되면 100원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높은 금액의 동전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직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와 수학적으로 올바르다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동전 개수를 최소화하려면 500원 동전을 최대한 많이 써야 하는지를 같이 증명해 보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을 하지 않고도 뭐 대략 그럴 것 같다는 느낌만 가지고 바로 구현해서 통과한 후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굳이 번거로운 증명을 하고 가려는 이유는, 비록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증명을 직접 할 일은 없겠지만 증명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디 풀이를 떠올렸을 때 그 풀이가 올바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디 풀이의 발레를 잡아내는 능력을 기를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다소 수학적, 논리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동전 개수를 최소화하려면 500원 동전을 최대한 많이 써야 한다를 증명하고 싶어요. 이걸 증명하려면 보조 정리를 이용하면 좋은데, 첫 번째 보조 정리는 동전을 최소로 소모하면서 물건 값을 지불하려면 10, 100원 동전은 4개 이하, 50원 동전은 1개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예요. 이건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귀류법은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할 때 모순이 발생함을 보이는 증명법이에요.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처음 귀류법이 소개돼요. 지금 귀류법이 낯선데 지금부터 소개할 증명을 보고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이해하고 싶다면 증명을 본 이후에 귀류법에 대해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증명을 시작해 볼게요. 귀류법으로 생각해서 10, 100원 동전을 5개 이상 사용하거나 50원 동전을 2개 이상 사용해서 동전을 최소로 소모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10, 100원 동전이 5개 이상이면 이걸 50원 혹은 500원 동전으로 대체하고, 50원 동전이 2개 이상이면 100원 동전으로 대체했을 때 동전의 개수가 더 줄어들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보조정리 1이 참임을 알 수 있어요. 슬라이드에 줄글이 빽빽하면 좀 그래서 간략하게 써놓긴 한데 증명의 논리적 흐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흐름을 보면 먼저 보조정리 1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0, 100원 동전을 5개 이상 혹은 50원 동전을 2개 이상 사용해서 동전을 최소로 소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슬라이드에 적힌 것처럼 10, 100원 동전을 5개 이상 쓰면 50원 혹은 500원 동전으로 대체하면 되고, 50원 동전을 2개 이상 쓰면 100원 동전으로 대체하면 되니 막상 10, 100원 동전을 5개 이상 혹은 50원 동전을 2개 이상 사용했을 때보다 소모한 동전의 수를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100원 동전을 5개 이상 혹은 50원 동전을 2개 이상 사용해서 동전을 최소로 소모할 수 있다는 가정이 틀렸고 증명이 끝나요. 이제 바로 원래 우리가 증명하고 싶었던 명제를 증명할 수 있어요. 동전을 최소로 소모하면서 물건 값을 지불하려면 500원 동전을 최대한 많이 써야 한다는 건 보조정리 1로부터 유도가 되는데, 보조정리 1에 따라 10, 100원 동전은 4개 이하, 50원 동전은 1개 이하로 사용되어야 해요. 그러면 10, 50, 100원 동전으로는 물건 값을 최대 490원만 감당할 수 있고, 500원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 50, 100원 동전으로 물건 값을 500원 이상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귀류법으로 정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논리를 따라가면 500원 동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한 후에는 100원 동전을, 그 이후에는 50원을, 마지막으로 10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00, 150, 10원을 일반화시킨 이 문제의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AN부터 차례로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증명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하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긴 해요.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시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현을 바로 같이 해볼게요. 그리디 알고리즘의 정당성 증명 부분이 생소해서 그렇지 구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차분하게 가장 금액이 큰 동전부터 보면서 개수를 세워나가면 돼요. 이 문제의 증명 과정을 보면 동전 간에 배수관계가 성립해서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럼 과연 배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도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잘 동작할지 발레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발레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1원, 9원, 10원 동전이 있을 때 18원을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9원짜리 동전 2개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은 10원을 먼저 쓰고 남은 돈이 8원이니 남은 건 1원으로 처리를 해서 동전 9개를 사용해요. 이렇게 사소한 조건의 변화만으로도 풀이가 확 달라질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하고, 비슷해 보이는 문제를 풀어봤다는 이유만으로 풀이의 방향을 한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BOJ 1931번 회의실 배정 문제예요. 이 문제는 보통 제대로 된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면 그리디 파트에서 태스크 스케줄링 프로블럼이라는 이름으로 꼭 다루는 문제예요. 일단 시간 복잡도를 연연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O2의 n승계의 모든 가능한 배정 방법을 확인하는 다소 무식한 풀이도 떠올릴 수 있겠고, 배운 사람답게 DP를 써서 ON 제곱으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DP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회의를 정렬해두고 나보다 먼저 끝나는 회의에 대응되는 DP 값에서 1을 더하는 방식으로 식을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각 칸을 채울 때 이전의 모든 회의를 모두 살펴봐야 하니 시간 복잡도는 ON 제곱에 해결할 수 있어요. DP 풀이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여기까지 떠올리셨다면 내가 전 따놓은 내용을 잘 학습했구나 하고 뿌듯해 하셔도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시간 복잡도가 아직 커요. 뭐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막 머리를 굴려보겠죠? 일단 DP로 뭔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각 칸의 값을 구할 때 이전에 모든 회의를 보는 대신 더 줄일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풀이를 발전시키려고 머리를 굴리다 보면 뭔가 그리디한 풀이가 감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각 가로선은 회의를 의미해요. 수직선상에 회의를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된 회의를 끝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노란 세로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회의 중에서 다음 회의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떤 그리드를 생각할 수 있냐면 가능한 회의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나는 회의를 택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 그림에서는 이 친구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를 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말 그대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방법이니 그리디 알고리즘의 정의에 딱 맞네요. 뭔가 그럴싸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정말 맞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걸 올바르게 표현하면 이 명제예요. 현재 시간이 t라고 할 때 시작 시간이 t 이상인 모든 회의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나는 회의를 택하는 것이 최적해란 걸 보이고 싶어요. 이 증명에서도 기류법이 쓰여요. 명제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 A 말고 다른 회의를 택했을 때 더 많은 회의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택한 다른 회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회의 B로 이어지는 뭐 이런 스케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회의 B 대신 회의 A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회의 B를 회의 A로 변경해도 스케줄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면 회의 A는 남아있는 회의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나는 회의니 당연히 회의 A가 회의 B보다 먼저 끝나니까요. 그러면 회의 A 말고 회의 B를 선택했을 때 더 많은 회의를 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 스케줄에서 회의 B를 A로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회의 A를 택했을 때 적어도 회의 B를 택했을 때만큼의 회의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을 찾았고, 결론적으로 처음에 명제가 맞아서 우리의 그리디 알고리즘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이 증명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보다 더 결과가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인 거고, 나중에 다른 그리디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떠올린 그리디 알고리즘을 올바른지 확인할 때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 가서는 이득인 경우가 있을 수는 없는지 고민해보면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발레를 찾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구현에 대해 얘기해보면 이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구현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매 순간 남아있는 회의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나는 회의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회의를 적절하게 정렬해둔 후에 하나씩 보면서 이 회의를 현재 상황에서 스케줄에 넣을 수 있는가를 정하는 방향으로 구현을 하면 좋아요. 특히 이 문제는 직접 구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코드를 바로 보기보다는 구현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코드를 바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겠지만, 먼저 구현을 시도한 다음 이 코드를 보면 아마 예상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짰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번 코드는 어떤 방향으로 구현을 한 건지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스케줄은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끝나는 시간이 같다면 시작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해야 해요. 우리는 스케줄을 앞에서부터 보면서 현재 배정할 수 있는 회의인지를 확인하고 배정할 수 있다면 바로 넣을 텐데, 그리디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면 끝나는 시간이 빠른 게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시작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회의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서 여러 번 틀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 1, 2 이렇게 두 개의 회의가 있는 경우로 고민해보세요.
아무튼 우리는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끝나는 시간이 같다면 시작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할 거고, 스케줄을 페어로 받을 건데, 이럴 때 시작 시간을 퍼스트, 끝나는 시간을 세컨드에 놓고 정렬 2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비교함수를 인자로 줘도 되지만, 그냥 끝나는 시간을 퍼스트에 넣고 시작 시간을 세컨드에 넣어서 비교함수를 인자로 안 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되게끔 했어요. 다음으로 n스는 말 그대로 답이고 t는 현재 시간을 의미해요. 이제 포문을 돌면서 지금 보는 스케줄의 시작 시간이 t2하면 바로 회의를 배정해요. 배정한다는 건 곧 n스는 1을 증가시키고 현재 시간 t는 si.first로 변경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구현을 완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BOJ 2217번 로프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도 시간 복잡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2의 n승계의 모든 로프 조합을 따져보는 방법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지만 n이 최대 10만이나 되는 이상 그건 좀 에바죠? 그런데 관점을 살짝 바꿔서 일단 사용할 로프의 개수를 정해뒀다면 어떨까요? 뭐 대충 이런 상황에서 로프를 3개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여기서 어떤 로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매우 당연하게 가장 최대 중량이 큰 로프 3개를 선택하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3개 중에서 최대 중량이 가장 낮은 로프의 중량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하니 가장 최대 중량이 큰 3개를 선택하는 게 당연해 보이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기류법을 이용해서 최대 중량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최대 중량이 가장 낮은 로프의 중량은 가장 최대 중량이 큰 로프들을 선택했을 때보다 클 수 없다는 식으로 가능할 거예요. 저는 비록 엄밀함을 좋아하지만 이 문제 정도는 상식의 영역에서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문제의 풀이는 바로 보이는데, 그냥 로프의 최대 중량을 정렬한 후 로프를 k에게 고른다면 wn-k 곱하기 k를 계산해주면 끝이겠네요. 구현을 시도해보세요. 구현에서 딱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BOJ 1026번 보물 문제예요. 사실 이미 그리디 단원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그리디 풀이가 있다는 건 알려주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미 그리디란 걸 알고 보면 뭔가 큰 수에는 작은 수를 곱하고 작은 수에는 큰 수를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문제의 예시로 설명을 해보면 11160을 정렬하면 01116이니 작은 수부터 차례로 b에서 가장 큰 8부터 대응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예제 값이 잘 나오긴 하는데 과연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방법이 맞아요. 이게 맞는 이유는 조금 복잡한 얘기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재배열 부등식이란 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재배열 부등식은 지금 문제 상황과 똑같은데 배열 A의 수와 배열 B의 수를 재배열해서 짝지어 곱한 후 합을 구할 때 큰 원소를 큰 원소와 매칭시켜주면 결과가 최대가 되고 큰 원소를 작은 원소와 매칭시켜주면 결과가 최소가 된다는 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한 증명은 너무 나간 것 같아 생각할게요. 이 문제를 여기서 소개한 건 재배열 부등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잘 모르겠을 땐 최후의 방법으로 지금처럼 일단 정렬을 시켜놓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식으로 풀이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바로 구현을 해볼게요. 구현을 할 땐 A와 B 각각을 정렬한 후 큰 것과 작은 것을 이어주면 되겠죠? 비록 문제에서는 B에 있는 수는 재배열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과 무관하게 A만 재배열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큰 것과 작은 것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정렬한 후 값을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뤄봤는데요. 그리디를 배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그리디로 풀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리디를 질러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디로 될 것까지 생겼지만 발레가 있는 문제들을 몇 개 소개해 볼게요. 일단 BOJ 12865번 평범한 배낭 문제를 보면 뭔가 무게 대비 가치 비율이 높은 물건들 순으로 챙기는 그리디 풀이가 땡기지만 이렇게 물건 3개가 있고 제한이 10이라면 2, 3번 물건을 챙겨 가치 9를 얻는 게 최적인 반면 그리디 풀이는 1번 물건을 챙겨 가치 7을 얻게 되겠죠? 이 문제는 제로원 냅색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문제이고 나름 유명한 DP 문제이니 심심하시면 사실 안 심심하셔도 한번 풀어보세요. BOJ 1477번 휴게소 세우기 문제도 보면 그리디 풀이가 떠오를 거예요. 휴게소를 현재 휴게소가 없는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곳의 중점에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이 그리디 풀이의 발레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휴게소가 하나도 없고 휴게소를 2개 더 지을 예정이라고 하면 그리디 풀이는 이렇게 500과 250의 휴게소를 짓겠지만 사실 333, 666 지점에 짓는 게 더 효율적이죠. 이 문제는 파라메트릭 서치라고 해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알고리즘을 써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그리디를 전반적으로 다뤄봤어요. 문제집에 문제를 많이 두긴 했는데
사실 그리디란 걸 알고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푸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디인 걸 모른 채로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 그리디 풀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사고를 넓혀나가는 과정을 겪어보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강의 초반부에서도 말했지만 코딩 테스트에선 그리디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디로 푸는 문제가 아닌데 그리디로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걸 더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다양한 그리디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그리디 풀이를 찾아갈 수 있는지 잘 익혀보고 실제 코딩 테스트나 대회에서는 본인의 그리디 풀이에 너무 매몰되어서 시간을 다 집어넣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강의를 두 파트로 나눈다면 지금 이 그리디까지가 파트 1이고 뒤에 남은 강의들이 파트 2예요. 지금 여기 딱 그리디까지 했다고 할 때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낸 코딩 테스트가 아니라면 충분히 합격 컷은 맞춰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쉽지 않았겠지만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도달하셨다면 아 이제 빛이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단원들도 지금처럼 잘 헤쳐나가도록 해요. 그럼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